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면접 시험을 보러 가는 한 청년의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탔던 뇌졸중 할아버지 사연 기억나실 겁니다. 그 청년은 할아버지를 댁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느라 정작 자신의 면접 시간에는 지각을 했었잖아요. 그 방송을 보고 감동받은 한 공무원분이 비슷한 선행을 해서 화제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선한 영향력이라 하는 거겠죠. 잠시 후 소개해드릴 이 사연을 보고 또 감동받은 누군가가 또 다른 선행을 할 걸 생각하니까 벌써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면 더 좋겠고요. 그나저나 그날 면접 봤던 청년 1차는 붙었다고 알려졌는데 2차도 붙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MBN에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아집니다. 9월 20일 화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경찰은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자나깨나 범인 생각만 하면서 지낸다.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범인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얼마 전 한 지명 수배범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중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중식당을 찾은 형사들의 눈썰미에 딱 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이 중식당에 한 무리의 남성들이 우르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습니다. 네. 바로 형사들입니다. 일 얘기를 하는 것인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 한 형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쓱 하고 뒤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대화를 나누는데 잠시 후 이 자리에 앉아 식사하던 남성이 일어나 나가자 유심히 쳐다보는 형사들 이렇게 뒤따라 나가서 해당 남성을 검거합니다. 지금 저기에 앞서 걸어가는 사람을 이제 경찰이 쫓아가네요. 경찰은 밥을 먹으러 왔는데 세상에 박승민 의원님 경찰을 해보셨으니까 경찰에 계셔보셨으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시쳇말로 한쪽은 밥을 쳐다보고 다른 한쪽은 주변을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해경찰서 형사팀이 지난 5일 낮 12시경에 경찰서 인근 중식당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40대 남성의 인상착의가 눈에 띕니다. 지명 수배범과 상당히 비슷했다는 것인데 경찰 특히 형사들은 평소 휴대전화에 지명 수배범의 사진을 저장해두고 수시로 살펴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걸음걸이 등 신체 특징까지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이 남성이 식당을 나서자 경찰이 따라 나가 검거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일이 사람을 만든다고 경찰들, 특히 형사들은 사람의 얼굴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 영향으로 지금도 사람의 얼굴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신이 직접 담당하지 않는 사건이어도 즉 옆 사람이 담당하는 사건의 참고인, 심지어 옆 팀이 담당하는 사건의 참고인일지라도 한 번만 볼 때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왔을 때 어떤 일로 왔는지를 인지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일이 사람을 만드는 본능적인 현상이다 보니 밥을 먹으러 가서도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성배 변호사님의 깨알 자랑 감사하고요. 자, 근데 저렇게 슬그머니 가게에서 도망을 친 저 남성은 어쩌다가 무슨 일로, 무슨 죄로 지명수배를 당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절도죄죠. 이 범인이 지난 3월 4일에 경남 창원의 한 재래시장에서 그 이제 상인이 손님이 오시면 이제 응대를 하잖아요. 네. 그 사이에는 그 손님한테만 신경을 쓰니까 그 사이에 이 범인이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현금 가방을 훔치게 되는데 그 안에 현금이 자그마치 1,000만 원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훔치는 장면이요. 아이고 저렇게 훔쳐가네요. 쓱. 그렇죠. 야. 근데 이 사람은 보세요. 거리낌 없이. 아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쓱 네. 훔쳐가는데 이 동정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범죄로 인해서 형을 살고 작년 말에 출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범 기간에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3월 달에 CCTV를 통해서 이 범죄자가 특정이 됐습니다만 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체포를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난 이제 9월 4일, 그러니까 5일 날 잡혔는데 그 하루 전까지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6개월 동안 자그마치 14차례에 걸쳐서 1,600만 원을 절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범행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도 네. 대부분 부산과 경남 지역의 재래시장을 목표로 해서 절도를 아하. 저질렀던 모양입니다. 대부분 네. 시장 상인 여러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뭐 이런 가방이나 혹은 바구니 같은 데 이제 현금을 이렇게 모아두잖아요. 그렇죠. 그걸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CCTV 보면 창문 사이로 손 넣어서 검은색 가방 확 집어가잖아요. 그 가방 안에 무려 1,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또 세상에.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하민경 변호사님, 그동안 뭐 주거가 불분명해 여기저기 떠돈다 쳐요. 그런데 저 사람도 먹고 살라고 예를 들어서 뭘 사 먹으려고 막 물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왜 검거를 못했을까요? 생활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그게 무슨 합니다. 말이에요? 그동안 이제 신용카드를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신용카드 이제 사용한 내역이 사실은 없었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꺼져 있고 심지어는 이제 병원의 진료 기록도 이제 한 번도 이제 잡히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검거에 애를 먹었고요. 아마 그 현금을 이제 훔쳐갔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만 계속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잡히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진해경찰서에서 이제 잡아서 이제 여죄를 또 이제 파악하고 이제 구속 이제 수사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지명수배범이 머리 썼어요. 왜? 꼬리를 밟히지 않으려고 현금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진해경찰서 경찰 형사분들이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당시 검거의 현장에 있었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당이니까 식사 빨리는 우리가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갔죠. 우리 경찰서에서 한 700~800m 거기 숙여 밥을 먹는데 우리가 뭐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눈매만 보잖아요. 우리가 눈매를 보니까 우리 형사가 쏘곤쏘곤 긴 것 같다고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보고 닮았다, 긴 것 같다. CCTV 계속 봐. 휴대폰에 항상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꺼내가 영상 한번 보고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다, 맞다. 그런 찰나에 나가더라고. 나는 모습 봐라 이러니까 우리 형사가 맞습니다 이래 됐어요. 가자 이래 천천히 가자 침착해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뒤따라 가가지고 부르니까 도로 서고 맞지요 하니까 예 맞습니다 이래 됐어요. 그 반응을 안 하더라고 다행히. 우리가 검거 후에 이렇게 쭉 들으니까 에휴 다 할 수 있는 거다 하겠지만요. 얼마나 눈썰미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도 긴장을 했잖아요. 왜? 흉기를 범인이 가지고 있었을 수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 진해경찰서 형사 공정표 형사 이 팀장을 비롯한 이 팀원 여러분들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경찰분들은 신고 전화 한 통도 허투루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5월 22일 새벽입니다. 대구의 한 경찰서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데요. 술에 취한 듯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어허, 네. 어디야? 그리고 안전센터 건너에서 아직 택시 잡고 있어. 아니? 나 아직 흰색 구두 신고 있어서 발 아파. 아니 이게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는 겁니까? 지금 112 신고센터 뭔가 신고전 한 통이 들렸다는데 지금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안진용 기자님. 사적으로 들리죠. 네. 어디야?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요. 119 안전센터 건너에 있어. 자기의 위치도 알려주고요. 나 흰색 구두 신고 있어. 내가 누군지도 알려주는 내용들이 꽤 포함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들었을 땐 장난 전화나 실수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전화를 받은 경찰은요.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지금 신고자 여성분입니다. 신고자분의 이 대화 말만 보면 어디서 지금 긴박감 위기감인지 저희는 도통 모르겠단 말이에요. 김현준 평론가님 어떻게 경찰을 알아챘을까요? 당시 신고 전화에서 그 경찰과의 대화 전문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허. 당시 신고 전화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럴까요? 네. 112입니다. 어디야? 신고자분 뭐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디에요 지금 계신 데가? 그리고 안전센터 건너에서 아직 택시 잡고 있어. 지금 저기 도로에 서 계세요? 아니? 나 아직 흰색 구두 신고 있어서 발 아파. 저 옆에 누구 있습니까? 남자예요? 응. 출동하겠습니다.
지금 112 신고센터 경찰관의 대화를 들려드리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아주 긴박한 순간이네요. 박성배 변호사님. 흰색 구두 신고 있어서 발 아파라는 말은 경찰에게 자신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는 발언입니다. 그에 앞서서 119 안전센터 건너에서 아직 택시 잡고 있어라는 발언도 자신이 위치한 장소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이 당시 여성이 강제추행 피해 현장에서 가해자와 함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고 전화를 걸고 있음을 들키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친구나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다 누리꾼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라는 마지막 멘트에 내가 다 눈물이 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현장에 2분 만에 도착해 봤더니 어떤 남성이 여성에게 딱 붙어서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을 분리해서 조사를 진행해 봤더니 이 여성은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서는 술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여성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세상에. 이 여성은 지구도로 동행해서 간단한 조사를 마쳤고 남성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 조치를 시켰지만 이후 조사를 거쳐 현재 남성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이 피해자의 기지가 순간 기지가 빛을 발했던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리는 것도 있는데요. 자장면을 주문하는 척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고한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만 우리가 좀 숙지를 하면 112에 정말로 이 가해자가 눈치 못하게 신고할 수도 있겠다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민경 변호사님. 이제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112에 전화를 거시고 똑똑 어떤 숫자 버튼이라도 2번 이상 이제 누르게 되면 경찰이 긴급 출동을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경찰청이 이제 지난 13일부터 이제 똑똑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 이제 시행 중인데요. 네. 이제 경찰에 저렇게 112로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서 어떤 이제 그 숫자 버튼이라도 똑똑 이제 2차례 이상 이제 누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신고자의 위치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영상 전송 그리고 경찰과의 비밀 채팅까지 이렇게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실시간으로 그 신고 현장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112에 이제 전화하시고 말씀 없이 그냥 똑똑 2번 이상 누르면 경찰이 신고 출동을 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 걸음마예요. 그동안 왜 진작에 이런 방안을 생각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특별한 날을 맞이하는 두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365일 동안 우리 멋진 그녀야 가만한 나를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그녀야 그대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 당신 내 맘 몰라요 내 진정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행복을 꿈꾸는 여자 사랑을 기다리는 여자 그런 여자 현란합니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올해 아주 특별한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한 해를 맞이하는 두 스타가 대체 저 영상에서 누굽니까? 네, 바로 저 후배들의 무대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남진 씨와 서른도 씨입니다. 아, 그래요? 남진 씨는 올해 데뷔 57주년을 맞았는데요. 그걸 기념해서 MBN 우리들의 남진을 통해서 본인의 히트곡을 후배들과 함께 들려주고요. 서른도 씨는 데뷔 4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단독 콘서트를 준비 중입니다. 자, 이들의 노래가 남다른 이유는요. 노래를 위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인생과 이런 삶의 의미가 담긴 노래들인데요. 일단 남진 씨의 이 빈잔이란 곡은요. 베트남전 파병 이후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을 담은 노래였고요.
또 이 둥지 다들 좋아하는 노래죠. 이 노래는 처음 들어본 신인 작곡가의 노래인데 본인이 이건 되겠다라는 확신에 차서 밀어붙였고 네. 결국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정민 씨와 함께 부른 파트너 같은 경우는 이 노래의 완성도를 위해서 무려 20번 넘게 편곡한 노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또 정동원과 장민호 씨가 함께 부르는 파트너로서 남진 씨의 노래가 다시 한번 회자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서른도 씨, 지금 나태주 씨가 부른 여자로 들려줬는데 서른도 씨 작곡을 직접 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유명한데 특히 이 작사 같은 경우는 아내인 이수진 씨가 많이 해줬다는 겁니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도 이수진 씨가 작사를 했는데 내용만 놓고 보면 알콩달콩한 부부 사이 같지만 실제로는 부부싸움을 벌인 직후에 만든 노래라는 겁니다. 이 아내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아내가 그 마음을 노트에다 일기 쓰듯이 써놨는데 그게 바로 여자의 세상에. 내용을 보면은 아픔을 달래는 여자,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이런 내용들이 부부싸움 때문에 쓴 곡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내용도 모르고 사람들은 흥겨운 노래로만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들을 때마다 서른도 씨는 뜨끔하면서도 또 이 히트곡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고 들으니까 더 대박 사건이에요. 본인의 경험까지 녹아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 보세요. 서른도 씨는 데뷔 40주년.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남진 씨는 57주년. 강산이 좀 있으면 한 6번 변할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 그리고 애틋함이 다 묻어 있잖아요. 그걸 후배들이 저렇게 다시 불러주니까 얼마나 또 사랑스럽고 감정이 또 이렇게 격해질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두 분의 얘기 좀 들어봤으면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여자라는 노래를 난 저렇게 부르려고 생각을 이단 접대 3번 돌린 거야. 옛날에 이게 무술이죠. 네. 그냥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 시대가 잘 이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뭐 또 새로운 스타일이 또 나오겠죠. 뭐. 또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일. 요즘 후배들의 장점이 뭐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의 음악과 트로트들 함께 겸비한다. 그럼 잘 믹스. 그러니까 애들 팬, 어른들 팬이 공유하는 거예요.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주만 교수님, 옛 추억은 가져가고 싶으면서도 시대의 흐름, 시대의 어떤 그거는 또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트로트가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모 경연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타면서 다시 부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흥하면서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면 퓨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트의 현대적 음악 요소들을 가미시키거나 아니면 무용이나 아니면 어떤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제스처나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필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나빠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거의 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특정 연령층, 좀 중년이 넘어가는 연령층만 좋아하던 트로트에서 일반인이 좋아하는 트로트가 되면서 남진 씨도 그렇고 서른도 씨도 그렇고 다시 불러지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본인들이 예전에 불렀던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현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노래라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지 않으면 사양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남진 씨, 서른도 씨도 옛날을 추억하지만 변화하면서 새로운 젊은 층들이 트로트에 열광하면서 들어오는 부분을 아주 긍정적으로 흐뭇하게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받아들이는 두 스타지만요. 하지만 이것만큼 내가 원조다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랏빛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아자 내가 못돼서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아자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남진 씨, 서른도 씨 지금까지 수많은 자신의 히트곡이 있을 텐데 왜 이 노래에서 원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서른도 씨는 저 노래가 본인의 노래인데도요. 이명웅 씨가 부른 후에 더 유명해져서 이명웅 씨 노래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진 씨는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노래를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 나야 나라는 곡이 2008년에 남진 씨가 먼저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후 2017년에 아이돌 그룹 워너원이 동명의 다른 노래를 발표합니다. 나야 나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느 노래가 원조냐, 이 제목이 같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조를 놓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할까봐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이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놓고 봤을 때 좀 더 연장자들은요 김추자의 거짓말이라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빅뱅의 거짓말을 떠올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들은 원어원의 나야 나를 먼저 떠올리지만 남진 씨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나야 나, 내가 부른 나야 나가 바로 원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박성배 변호사님, 요즘 젊은 세대는 왜 우리 영웅이 오빠 노래를 왜 운동 아저씨가 다시 불러요 보랏빛 엽서 이럴 수도 몰라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서른도 씨가 작곡한 보랏빛 엽서는 이명웅 씨가 다시 부르면서 큰 히트를 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른도 씨 노래가 탄생된 지 20여 년인데 이명웅이라는 가수를 통해 또다시 히트를 칠 줄은 몰랐다. 좋은 노래, 좋은 사람은 세월이 가도 빛이 바래지 않는 것 같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명웅 씨의 히트곡이죠.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서른도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처음부터 이명웅 씨를 주려고 만든 곡인데 이명웅 씨에게 전달도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8, 9개월 뒤에 연락이 와서 정상적으로 녹음을 했다며 당시 심경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수많은 원로 가수 또는 선배 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선배 가수들도 어느덧 세월을 뒤로하고 점점 인기가 시들해지고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져 가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할 때 서른도 씨, 남진 씨 대단합니다. 그 중에 서른도 씨가 뭔가 특별한 콘서트를 준비한다면서요? 데뷔 40주년을 벌써 맞이했다고 하네요. 어허.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 네. 보랏빛 엽서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와. 개인적으로는 최초로 단독 콘서트를 이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티켓을 오픈한 지 하루 만에 매진되는 야하. 그런 사례를 겪었다고 합니다.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것도 일반 가수분들한테는 이 공연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꿈의 무대잖아요. 또 잘 성황리에 또 많은 팬들 앞에서 좋은 공연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바다 건너 체코로 가볼까요? 체코 프라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혼밥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혼밥이 아니라 삼겹살 혼밥 먹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혹시 한국 사람입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한국 사람의 삼겹살 혼밥은 전혀 화제가 될 리가 없죠. 아, 그러네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외국인이 그것도 프라하에서 연일 삼겹살 혼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되고 어머. 있습니다.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대체 누굴까요? 네. 보시는 것은 최근 국내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인데요. 네. 프라하에 위치한 한인 식당에 홀로 앉아 열심히 삼겹살을 굽는 남성. 이 사진 속 남성의 정체는 바로 유명 할리우드 배우 마스 미켈슨입니다. 아, 그분 모르겠는데요. 누구지? 네. 직접 얼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아하. 이 다음 사진은 이 식당의 공식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 아, 이분, 아하. 그렇습니다. 이 마스 미켈센과 한인 식당 직원들이 함께 찍은 인증샷입니다. 이 또한 야.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얼굴 보니까 안중에도 많은 시청자들 저 사람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2016년에 개봉해서 많은 관객을 모았던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악역을 맡았었죠. 이 외에도 007 카지노 로얄, 라이더스 오브 저스티스 등 굉장히 굵직한 작품에 출연을 해왔는데 그러네요. 덴마크 꽃준영이라 불리는 국민 배우입니다. 오. 1965년생으로 만 57세인데요. 덴마크 분이시군요. 네. 서울에서 열린 그 코미콘 행사에서 왔었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국내 팬들이 몰릴 정도로 세계적 배우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영화 헌트로 지난 2012년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 이 나무주연상 올해는 송강호 씨가 받았는데 네. 그만큼 큰 상을 받은 배우이기도 하고요. 미국 MBC 드라마 한니발 시리즈로 제40회 세턴 어워즈 최우수 남자 주연상을 받기도 했던 연기파 배우입니다. 아니, 저렇게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가
어쩌다가 그냥 한국 식당에 한번 들른 게 포착된 거겠죠. 그랬으면 사진 안 올리겠죠. 아하. 물론 올릴 수도 있겠는데 네. 이게 화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거의 매일 와요, 매일. 거의 매일? 매일 온다고 생각하면 아하. 황당하잖아요. 네. 지금 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쓴 건데 놀랍다는 표현을 놀랍다는 뜻입니다. 썼습니다. 네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네. 아니요, 이 마스 미켈센이라는 사람이 한식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주 7일 중에 6번 방문한대요. 와, 대박 사건.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식을 주 7일 중에 6번 안 먹는 분도 계세요. 여러 가지. 보통 그렇게 먹으면 짜장면 좀 먹자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점심 5번, 저녁 1번이에요. 와. 그 중에 3번은 혼자 왔어요. 아니 혼자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 한식을 혼자 먹으러 온다고 웬만큼 좋아하지만 혼자 먹으러 왔습니다. 네. 같이 오면 모를까. 그 정도로 아하. 좋아하는데 음식 먹은 것도 대단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삼겹살, 된장찌개, 김치찌개, 족발, 갈비덮밥, 불고기덮밥, 잡채, 순두부찌개. 맛있겠다. 아 정말 거의 한식 전부를 통달하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서 그만큼 우리 음식 사랑해주는 배우가 얼마나 이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단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 뉴스파이터가 전해졌던 그 사건, 자신도 면접장에 바쁜데 어르신 댁까지 모셔다 드린 그 사연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에 비슷한 일이, 감동받아서일까요?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이런 감동스러운 사연을 또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영상 보면서 아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아침 출근길 3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앙 화단 쪽을 아슬아슬 걸어가는 한 노인의 아이고.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세상에. 네, 운전자는 곧바로 차를 멈춰 세우고 차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노인을 자신의 차에 태웁니다. 세상에. 이 노인은 자신이 있는 위치도 몰라서 방황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당황한 노인을 차에 태운 이 운전자는요. 20분 정도 떨어진 목적지까지 노인을 무사히 모셔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건요. 이 선행의 계기가 바로 지난번 뉴스파이터를 통해 방송된 택시로 착각해서 자신의 차에 올라탄 뇌졸중 할아버지를 안전히 모셔들었던 그 소식을 접한 후 이 운전자가 나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 끝에 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 운전자분요. 뉴스파이터 제작진과 통화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길에 터널 같은 거를 지나서 정면에 보니까 할아버님이 중앙 화단 쪽으로 거꾸로 올라오고 계셔가지고 처음에는 할아버지님이 경황이 없으셔서 위치도 모르시고 뭐 5분 정도 안정시켜드리니까 이제 경황 찾으시고 목적지 물어봐서 걸로 모셔다 드린 거죠. 처음에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다가 저 어르신은 저 위험천만하게 도로 중앙에 서 계셨을까요, 김현준 평론가님? 그러니까 중앙 화단을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역주행, 네네. 거꾸로 도보로 걸어오고 그렇죠. 계시니까 이 주무관이 아침에 오전 8시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그냥 놔뒀다가는 저 노인분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전번에 나도 저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선행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차에 네. 저 노인분을 발견하고 차를 세우고서 여쭤보니까 내가 어디 내렸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자세히 여쭤보니까 의료원이 목적지인 것을 알고 무사히 잘 모셔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네. 신동욱 주무관께서 출근길이셨대요. 그런데 이 어르신을 모셔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회의사에는 얘기했대요. 조금 늦겠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대단합니다. 5분 정도 늦었답니다. 선한 행동에 많은 분들도 오히려 칭찬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